일부 전문 언어 연구자들 중에서는 핵심, 핵 그리고 중심을 의미하는 코어의 어원이 과거 중세 유럽과 중동 지방과 교역이 활발했던 고려 왕조의 코리아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코리아의 COREA 그리고 중심, 핵을 의미하는 CORE가 같은 의미라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이론은 아직 정식 언어학의 이론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실제 한반도는 지구 한가운데에 핵과 같은 위치 조건을 가지고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머나!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고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한반도는 사실 매우 평화로운 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전쟁과 무력 충돌이 매우 빈번했던 유럽 등과 비교해보면 알고 보면 한반도는 매우 안전한 지정학적 환경을 지니고 있고 중국과도 비교를 해보면 수백여 년간 하나의 왕조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통치를 해온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려의 대몽골 항쟁 시기 때에도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고려의 피해는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특히 중국에서는 아예 머리의 모양이나 의복의 양식, 특히 왕실과 기득권들이 송두리째 갈아치운 당하는 참혹한 역사가 있었지만 고려 왕조는 국토가 전쟁 초기에 초토화되기는 하였으나 왕실이 유지되었으며 또 불개토풍이라는 즉 의복의 양식이나 언어, 머리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고려라는 국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몽골 제국에서는 지금의 중국 동북 삼성인 심양 지역을 비롯한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까지 고려 왕실이 통치하게 해서 몽골 제국 시절 고려 왕조는 한민족 역사상 드물게 한반도 전체와 만주 지역 전체를 통치했던 영화를 구가했었기도 합니다. 몽골의 아시아와 유럽 정복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으나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임에도 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사건이며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유라시아 대륙 어느 지역과 비교해봐도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몽골 제국의 유라시아 침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재앙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잦은 질병의 창궐뿐 아니라 잦은 지진 활동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환태평양 부리고리의 지진단층대가 활성화되면서 한반도에 거대한 쓰나미가 닥칠 수 있고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한반도를 엄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파제와 같은 곳들 5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5위부터 살펴봅니다. 5위는 고토열도입니다. 현재 한국은 서태평양 방면으로 남해안 일대가 뻥 뚫려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 그리고 오키나와 해구와 다이렉트로 열려 있어서 이 일대에서 대형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게 될 경우 엄청난 쓰나미가 남해안에 미칠 수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벨트가 일렬로 조성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이 몰려있는 거제 통영을 비롯해서 최근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단지로 성장 중인 여수, 광양, 순천, 또 항공우주 클러스터로 성장 중인 사천시, 그리고 한국의 휴스턴 우주발사 로켓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전남 고흥군 등 남해안의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첨단 중공업 시설들의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의 고토열도가 이러한 쓰나미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현에 소속된 고토열도는 한국어로 오도열도, 즉 5개의 섬이 줄지어 있다 하여 오도열도로 불리는데요. 북쪽에서부터 나가토리, 와나마츠, 나루지마, 히사카섬, 그리고 가장 큰 후쿠의 섬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 섬들은 거제도를 비롯한 남동임해공단과 여수시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방파제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단조군도, 즉 남녀군도 역시 이 오도열도의 연선에 놓여있는 섬들입니다. 일본어로 단조군도라 불리는 남녀군도는 아직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반수남초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최근까지도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을 주장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남녀군도는 한국 낚시꾼들이 우리나라 땅처럼 즐겨 찾는 섬인데요.
고토열도부터 남녀군도는 한국의 남해안을 보호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파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규슈 지방은 일본 최대의 활화산지대가 펼쳐져 있는 섬으로 최근까지도 아소산, 온젠산, 사쿠라지마섬과 같은 화산에서 꾸준한 분화가 일어나고 있고, 일본 내 전문가들은 이 규슈 지방의 화산지대는 후지산 대폭발보다 위력적인 화산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이곳에서 쓰나미를 동반한 대규모 화산이 분화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 본토는 물론이고 중국과 한반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그러나 이 고토열도와 남녀군도는 완벽하게 규슈의 화산지대로부터 한반도 남부를 보호해주는 형태로 섬이 도열해 있어 규슈에서 대규모 쓰나미가 오더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4위는 오키나와입니다. 고토열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남해안 일대를 보호해주는 섬입니다. 오키나와는 우리나라 남해에서 직선으로 닿을 수 있는 섬입니다. 이 때문에 대몽항쟁을 하던 고려의 최후의 산별초 군대들이 남해안에서 배를 타고 직선으로 멀리 떨어진 류큐섬까지 피신을 했을 것이라는 역사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시 고려시대 이전까지 류큐는 단순 원시시대의 문명이었으나 고려시대 대몽항쟁 시기 즈음부터 문명이 갖추어진 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에서 건너간 산별초들이 류큐왕국을 세웠다는 증거입니다. 이후로 류큐왕조는 고려왕조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에까지 조공을 바치며 한반도의 왕조들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메이지 유신 전후로 섬을 정벌해서 일본 정부 최초의 식민지가 되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섬입니다. 오늘날까지 류큐왕국의 왕족들은 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패전한 일본은 류큐섬을 미군정에 빼앗기고 말아서 류큐섬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부터 1972년까지 국적이 없는 애매한 섬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정부는 류큐의 일본 반환을 막기 위해서 류큐 시민들에게 한국처럼 독립국가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외교정책을 수립하였고, 한국전쟁 직전 한국 정부는 오키나와와 대마도에 대해서 한국의 고유용 토임을 주장하며 미국에게 오키나와와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으나 갑작스러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영유권 주장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 내에서는 류큐왕조가 조선에 조공을 바쳤다는 이유로 류큐섬에 대한 한국령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류큐섬의 지역 정계의 일부 정치 인사들은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해서라도 류큐의 독립을 이뤄낼 것이라는 흥미로운 선거 공약을 내놓기도 했을 정도로 류큐와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섬인데요. 놀랍게도 오키나와 섬은 남태평양에서부터 일어나는 쓰나미 등의 위협 요인으로부터 한반도 남부를 보호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섬입니다. 최근 오키나와는 해저화산이 분화된 화산석들이 둥둥 떠서 오키나와 해변까지 밀려들어와 해당 지역의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만약 오키나와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화산석들은 한반도 남부지방까지 밀려들어와 굴과 김 양식장들의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3위는 왕돌초입니다. 우리나라 동해바다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특히 경주시 간포해변 일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우리나라 동해바다 일대는 세계 원자력 연구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에서 쓰나미를 동반한 지진이나 화산 분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이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해바다는 수심이 매우 깊어서 쓰나미가 일어나도 그 규모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연안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쓰나미에 대비한 대피훈련 등을 진행하곤 있으나 남해안이나 서해안처럼 쓰나미를 막아줄 섬이나 굴곡진 해안이 전혀 없어서 원자력 시설이나 주요 국가 기반 시설 등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최근 부산에서부터 울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전철로선이 계획되고 있고 현재 일부는 부분 개통을 한 상태입니다. 한반도의 척추에 해당되는 교통망이 형성될 지역으로 쓰나미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돌초라는 해저 지형이 한반도의 허리를 따라 깊은 동해바다 속에서 높게 솟아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왕돌초는 수심이 불과 4m 정도에 해당돼서 이 왕돌초의 해저 산맥을 따라 방파제를 비롯한 인공섬을 건설하게 된다면 동해바다를 효과적으로 쓰나미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동해바다의 조금 더 넓은 영해의 면적과 이이지,
즉 배타적 경제 수역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자체와 정부기관에서는 이 왕돌초의 지정학적 가치를 알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2위는 대마도입니다. 대마도는 해방 후 한국에게 돌아갈 땅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대마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한 보고서가 발견되고 있고 1950년대 한국 정부는 대마도 해방작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패전국으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실행됐더라면 100% 한국령이 됐을 뻔했는데요. 이러한 계획으로 한국 정부에서는 대마도를 되찾아오기 위한 선언을 하였으나 며칠 뒤에 북한군이 남한으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무산돼 버렸고 한국 전쟁 중에 일본의 전후 영토를 확정짓기 위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 중이던 한국은 결국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가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대마도를 일본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남한을 침공한 김일성의 배후에 일본의 공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는 과거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배후에 일본 간첩들의 공작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면서 한국전쟁 역시 일본의 공작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은 대마도를 잃게 됐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가를 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독도 등의 영유권 분쟁, 제7광고에 관한 영유권 문제가 애매하게 남아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대마도는 일본이 시효 지배를 하고 있으나 한국의 남동임해공업단지와 한국 제2도시 부산광역시를 자연재해들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해주는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는 최근 동북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책금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을 하였고 싱가포르와 같이 물류산업과 중개무역을 통한 금융의 중심지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산에 거대한 쓰나미라도 덮치게 된다면 이러한 국가적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은 기후위기에 매우 취약한 도시이지만 유엔에서 해양도시를 직접 건설할 준비에 나설 뿐 아니라 부산의 오랜 평지로 남아있었던 낙동강하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해양으로부터 들이닥치는 쓰나미와 같은 재앙을 피해야 하는데 대마도가 오늘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운대에 쓰나미가 닥친다는 영화의 설정상으로는 대마도가 바다로 침몰하면서 부산에 쓰나미가 닥친다는 설정이지만 대마도는 지진과는 다소 무관한 섬으로 한반도, 그 중에서도 한국 제2의 인구 밀집 지역인 부산광역시 일대를 보호할 일종의 방파제와 같은 구실을 하며 대마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위는 일본 열도입니다. 동양의 지리학에서는 좌청룡 500호를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 이유는 서쪽, 동쪽에서 불어오는 좋지 못한 바람을 차단해주기 때문인데요. 한반도를 지구의 핵심, 즉 코어로 보았을 때 좌청룡 500호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일본 열도와 중국이 그것이고 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또 한 번 감싸줌으로 인해 한반도가 참된 지구의 코어라는 동양지리학적 해석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에서는 환태평양 조선대와 여러 기후위기로 인한 태풍이 자주 불어닥치는데 일본 열도가 한반도를 효과적으로 남쪽과 동쪽 그리고 북동쪽까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심해지는 태평양 해저화산 폭발의 경우에도 한반도를 효과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본에는 수많은 화산들이 있는데 설령 후지산이 대폭발한다고 하더라도 화산재가 한반도로 불어닥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사시사철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편서풍이 한반도의 서쪽에서부터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서풍 덕분에 일본 열도에서 터진 화산의 영향으로부터는 아주 안전한 상황입니다. 또한 백두산에서도 화산이 폭발하여도 인구가 밀집한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 방향으로 화산재가 뿌려져서 한반도는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 여름철 일부 기간 동안 화산이 터지게 된다면 한반도 방면으로 화산재가 날아올 수 있다는 분석은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는 미세먼지가 많은 중국, 지진이 심한 일본 대만과 대비해서 반도체 산업과 첨단기계 공업이 꽃피우기에 매우 알맞은 지리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등의 안보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중심지, 코어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부 언어 전문가들은 중심과 핵을 의미하는 코어의 어원이 고려의 코리아에서 어원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이를 떼어놓고 보더라도 정말 한반도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세계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수많은 부호들은 일찌감치 한반도의 우수성을 깨닫고 많은 돈을 싸들고 한반도의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슬픔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토를 보호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토지를 소유하여 잘 가꿀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서 한반도, 호주, 미대륙, 서유럽과 같은 기후 환경이 우수하고 지리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기후 피난민들이 몰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부호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피난처로 한반도로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공정한 토지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진짜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셨나요? 지금 당장 눌러주시고 혹시 구독도 안 누르셨다면 공짜니까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